저희 장사 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의 박종철 사무관입니다. 예, 첫 번째 순서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공청회에 저희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좀 어렵게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하다 보니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많이 못 해주셨습니다. 대신해서 저희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그다음에 고영인 국회의원님과 허정식 국회의원님께서 개회사와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료집에 모두 실려 있으니 그 자료집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님께서 공청회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주철입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정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는 위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문화라는 것은 인류 기원에서부터 역사를 함께 해온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행위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이 새겨진 분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듯 문화라는 것 또한 변화의 시대적 요구가 있고 그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비혼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AI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온라인 문화 수요, 그리고 복지에 대한 더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가와 공공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맞게 장사 정책과 장래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장사 정책을 만들어 보고자 공공, 학계, 현장의 업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장사정책협의체를 지난 5개월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협의체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장 발전 방안이라든지 무용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공영장래 지원 방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실속 있고 뜻깊은 새로운 장래 문화 발전 방안 등 굵직한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 오신 패널 위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장사 정책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그간의 장사 정책이 갖고 있었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기탄 없이 비판해 주시고 국민이 원하는 장사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충고하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복지는 열암에서 무덤까지를 넘어서 무덤 이후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장사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향후 장사 정책 및 제도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개선하고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담아내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 첫 번째 순서로 내일신문의 김규철 기자님께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례 문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신문의 김기철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보건복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올해 복지부 장사정책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정책협의체는 우리 방해울도 선생님이나 신상철 선생님처럼 이게 쟁쟁한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제가 기자라서 대략적인 흐름을 정리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기조 발제를 하게 됐고요. 저는 대략적인 흐름을 안내를 해드리고 심도 있는 내용들은 패널 토론에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시대 변화에 따른 장례 문화 발전 방안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례 문화를 둘러싼 주 객관적인 환경, 시대 상황, 그다음에 정치 시행 한계,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이고 있는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추진 방안을 대략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난 12일 장사협의체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5가지 주요 현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현재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여파로 1인 가구와 사망자 증가가 전망되고 있고, 장례 문화 환경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화장 시행률이 증가하고 있고, 자연장 선호도로 상승하고 있고, 비대면 장례 이용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경험하듯이 간연 사망자 장례 절차 상에 나타나는 안전 보장과 온전히 추모를 거행해야 된다는 새로운 과제도 등장하고 있고, 장례 절차 간소화 인식과 추모 참여 열기 하락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제에 있어서는 올해 활동한 장사정책협의체 논의에서 제기된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시대의 변화 상응하는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 개발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장 사례들을 장사 사례들을 그림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동꽃빛 공원 자연 장지가 있고요. 김포시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 자연장 시설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한을 추모 성모 온라인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고, 온라인으로 추모관을 꾸미거나 영정사진 올리고 상차림, 추모 사진첩 만들기 이런 사례들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령화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 추계에 따르면 25년 1,051만 명에서 43년 후에는 1,827만 명으로 급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사망자는 같은 해 37만 명에서 74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사망자의 40%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고 있고 전국 지역별 사망률은 최대 2배의 차가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25년에 31.9%, 45년에 36.3%로 증가한다고 추계한 바가 있는데 올해 30%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어서 아마 이 추계 증가 추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장률 증가 등 장사 수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묘지 관리를 할 후손이 부족하고 편리성을 추구하거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등 하장 시행과 자연장 선호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대 하장률이 88.4%로 늘었고 매년 약 2에서 3%포인트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장 선호도도 높아져서 공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과 공간 재구성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장사시설의 전체적인 공급은 여력이 있으나 지역별 공설, 사설의 편차, 선호도에 따라 수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장사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서 신설 혹은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서 노후 화장 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사시설 현황 변화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2012년에서 2020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묘지의 경우에는 532개에서 459개로 감소를 추세에 있고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장은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3배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안전한 장례 절차 확보와 추모 보장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에는 선하장하고 후 장례로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 집행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정책 시행의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봉안, 자연장 등 기존 장사 방법에 상골 등 다양한 수요가 있으나 현재 제도화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연장 선호는 봉안과 유사하지만 실제 자연장 이용률은 낮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장사 선호도는 자연장이 40% 정도인데 실제 이용률은 16.1% 정도, 그리고 희망 자연장은 수목형, 수목장님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실제 대부분 잔디형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장례 문화 인식 전환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장사 시설에 대한 기피 혹은 혐오감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생활 공간의 일부로 인식하는 장례 문화의 전환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까지 진행할 내용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장사시설 인프라
확정을 위해서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 시설을 공급하거나 자연 장지 없는 지자체 우선 공설 자연 장지를 조성을 추진하거나 공설 묘지 신규 설치를 제한한다는 것을 이제 그 추진안에 담고 있고요. 친자연적 수요자 맞춤형 장사 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 같은 소규모 자연 장지를 조성하고 추모와 휴식,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생활 공간의 일부로서 재구성할 것들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묘 개장 촉진과 집단 묘지 재개발을 위해서 공설 묘지의 신규 설치를 제한, 기존 공설 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한 공원 자연 장지와 종중, 문중 묘지 등 부묘 개장 등 개장 후 봉안 혹은 자연장할 경우에는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공동 복합형 종합 장사 시설의 설치할 때를 위해 국고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장사 시설 개발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지역 갈등, 그다음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심의 자문과 갈등 조정 지원하는 자문단도 도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적정 관리와 선진화를 위해서 장사시설 평가 제도와 수목 장립 인정 기준 단계적 도입, 상골 등 변화된 장사 문화를 수용하고 장내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장내 지도사 등 장내 서비스 인력 운영 개선, 장사 지원 센터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사시설 불공정 불법 행위를 방지하거나 이한할 장사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장사시설 관리 기준을 내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으로서는 장사 서비스 역할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무연고 사망자 및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해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국민 장례 인식 개선을 위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 문화 조성, 웰다잉 장례 문화 확산, 친자연적 장례 문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제2차 장사 시설 수급 계획은 종합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 등 넘어가면 3차 종합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해여서 향후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 개발을 위해 적절한 평가와 대안 찾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일 날 워크숍에서 위원분들께서 분인 토의를 거쳐서 모아졌던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넘겨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자연장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연장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장 개념이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현행 수목형 잔디형 자연장지는 일정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진정 친자연적인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장이 하장 후 매장이라는 또 다른 묘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획일화된 자연장지 시설 환경, 구역묘지의 활용도가 저조하다. 그리고 자연장 운영 관리 조성 모델이 없어 혼란스럽다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 22%가 3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과제로서는 지속 가능 자연장에 대한 개념 정리와 연구 모델 제시가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공용묘지의 자연 장지와 3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개선 과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행 과제로서는 종합 장사 시설 내 자연 장지 조성 비율 커트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친자연적 자연장지 모델을 개발하고
3분 인센티브, 3분 시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3분 후 지자체 신고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라는 실행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내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건위생상 문제 인식에는 현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사망자의 감염 정보가 장례식장에 전달되지 않아 대항하기 어렵다. 혹은 장례 지도사가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현재 의료기관 혹은 의사가 장례식장에 감염 여부를 알릴 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례 지도사 자격치도 경로에 따른 영향 차이로 사망자 위험도를 파악하는 수준 차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과제로서는 사망 진단서의 감염 가능성과 위험도 기재, 그리고 장례 지도사 자격 시험 실시, 안치 단계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감염성 유무 인식 표시, 그리고 시신 운구 차량에도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가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는 장례 지도사에 대한 교육 및 검증 자격 강화, 그리고 유족에게 개인 위생 보호 장구 제공, 감염병 사망 시신과 접촉으로 인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과학적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왔고, 관련 의료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지금 현재 지정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되는데, 현재 국민들은 지정 장례식장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방역 대체 체계에 지정 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할 규정,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현장에서는 감염 우려에 대한 기피로 영업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개선 과제로서는 지정 장례식장을 법제화해야 되고, 대국민 홍보 방안과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개선 과제로 나왔습니다. 실행 반영으로는 지정 장례식장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 법적 지원이 마련돼야 되고, 지역사회 재난 시 우선 안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 차원의 지원이 마련돼야 되고, 보건소, 경찰, 지자체 등 현장 담당용 매뉴얼이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제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방역물품 등 물적 지원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국가 차원 홍보 및 복지부 내 장례정책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무연고 지정 시 경제적 사유, 정서적 사유 등 그 범위가 모호해서 지원 형평성 논란이 있다. 그리고 존엄의 실천적 범위도 추상적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선 과제로 무연고 시신 처리를 위한 상세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되고, 장례식장을 갖춘 전문업체에 무연고 시신 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영 장례 입찰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실행 방안으로는 선한 전문 공급업자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시신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과 연계해 공영 장례를 추진할 것을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보면 장례 장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현재 부조 및 재래 문화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간염병 시기에 조문의 어려움도 장례 참여 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설 장사 시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데 새로운 장례 문화가 전통과 명확히 대비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개선 과제로서는 국민이 바라는 장례 문화에 대한 수요 조사, 홍보 활동이 필요하고 장례 시설 설치 모범 우수 사례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추모 성모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설과 연대를 통한 사설 장사 시설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 등이 제기가 됐습니다. 실행 방안으로는 새로운 장례 문화에 대한 콘텐츠 개발, 장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사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 교육이 필요한 걸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장사 시설 사용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산림청과 협력으로 완장된 공동모지의 공론화 추진도들도 제시됐습니다. 끝으로 이제 개인적 의견을 좀 덧붙이면 기존의 장례 문화는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1인 가구 급증 등에 따라서 장례 환경이 이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가볍게 이를 대처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용자 욕구, 전문가 의견, 공급자의 요구를 종합하고 국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장례 문화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규제보다는 다양한 장사 방식을 허용하며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고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예산을 확충하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역량 및 역할을 강화하고 장사시설의 공론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홍보 장기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 공교육 과정에 장례 문화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연명치료 중단 서명을 할 때 장사 방법을 안내하는 절차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역 내 장례 문화를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정리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숙제를 던져주시는 주제 발표였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장사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자 장사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 장사 정책 협의체 운영했던 운영 경과와 논의 결과에 대해서 고치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례문화진흥원장 고치범입니다. 장사정책 협의체 운영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김기철 기자님께서 다소 내용 중복되는 것이 있겠지만은 지난 경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와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정책 협의체는 민간 협력을 통한 장사정책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련 분야 전문가, 언론, 장사시설 공급자 등 2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을 중시하는 장례 문화의
변화하는 양상평등적 관점도 반영하기 위해 여성계 인사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은 신산철 늘푸른 장사문화원장이 호선되어 수고해 주셨습니다. 회의는 제도 분과와 인프라 인식 개선 분과 2개 분과로 그간 11개 주제에 대해 논의와 종합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논의한 11개 주제와 주제별 논의 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묘지 및 일제 조사에 따른 공동묘지 처리 및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매장이 보편화되었던 시대에 조성되었던 대부분의 공동묘지는 불법묘지로서 행정처분 대상이나 불법묘지 정비 차원에서 국고 지원을 통한 시범 사업을 통한 향후 발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노후화된 장사시설 정비를 통한 인식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망자 증가로 기존 새로운 장사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사시설 정비로 시설 확충과 사설 장사시설 또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무용고 사망자 장사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1인 가구,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한 죽음과 추모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마 무용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아마 장사 등에 관한 법령도 개정된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 자연장지, 즉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자연훼손 없는 공유형과 공원형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장사제도의 과제와 관리의 지향점이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매장제도는 사후신고제로 하여 불법묘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행정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로 신고 기피도 있는 상황에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제기되었으나 업무의 특성상 대국민 홍보를 통한 불법묘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묘지 및 개장 신고 등에 대한 통계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장례식장의 위생 관리와 관리의 중요성과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망자의 안치 단계에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가 지자체 및 장례식장 종사자에게 전달되어 감염병에 대한 위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같은 주제에서 논의된 국가 재난식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원과 업무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장례식장의 설치 기준 실효성 담보 방안이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장례식장 시설 관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로 장사법에 맞는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3분, 즉 상골의 현황 가제와 제도와 관련이었습니다. 화장 후 3분을 통한 자연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한 구체화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는 장사지원센터, 즉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기능 강화와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장사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수행하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열 번째 주제는 온라인, 즉 추모 성묘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장례문화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최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변화된 추모에 맞추어 온라인 추모도 IT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여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제 11번째는 장례문화 속 성평등적 역할에 대한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해하는 장사정보 시스템의 성불평등적 요소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개선된 사항을 적극적인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지난 4개월 동안 장사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된 주제와 요지 내용이었습니다. 입니다.